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채용이 나고 서류 접수 기간인데요. 다들 자소서 쓰느라 많이 바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자소서 항목은 직전 공채의 자소서 항목과 100% 동일합니다.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소서 항목 하나하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공채 때 영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에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시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자소서 관련하여서 많이들 질문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소서 관련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자소서를 복붙해도 괜찮나요?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소서 항목이 100% 동일하다 보니까 다들 이거를 또 써야 하나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 작성하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분명 부족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읽었을 때 좀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눈에 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난 몇 개월 동안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몇 개월치만큼의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사례나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1, 2, 3번 모든 항목을 이전 자소서와 그대로 복붙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딱히 새로운 경험을 하지도 않았고 지난번 자소서가 저의 인생 자소서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전체적인 틀이라던가 아니면은 본문을 다 수정하지는 말고요. 소제목을 살짝씩 바꾼다거나 아니면 도입 문구 혹은 마무리 문구 정도를 수정 보는 수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손을 조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제목을 꼭 써야 하나요? 네, 소제목은 되도록이면 꼭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대면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님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훑어볼 때 있어서 가독성이 좋고 정돈된 글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소제목이 있으면 이 글에 대한 주제를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소제목이 참신하고 눈에 띌 만한 내용이라면 면접관의 눈길을 조금 더 붙잡아 둘 수가 있겠죠. 자소서에서는 글자 수 600자 이상부터는 소제목을 되도록이면 쓰기를 추천드리고요. 소제목을 쓸 때에는 이 글의 주제문이 되도록 키워드가 들어간 구절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력서에 없는 내용을 써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력서에는 최근 3년간의 내용들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증빙 서류를 제출 가능한 것들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은 자소서의 스토리로 녹였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왕이면 전략적으로 이력서에는 보여지지 않는 나의 강점과 사례를 자소서에다가 담아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력서에는 단지 카페 아르바이트, 해외 연수 이렇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력서에서는 보여질 수 없는 내용들을 자소서에다가 마음껏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글자 수는 어느 정도 채워야 하나요? 이건 무조건 90% 이상은 채우셔야 합니다. 600자를 완벽하게 딱 맞춰서 쓸 필요는 없지만 저라면 적어도 580자 이상은 넘게 쓸 것 같아요. 사실 이 600자가 그렇게 긴 글자 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좀 신경을 써서 정성을 담아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소서는 꼭 첨삭을 받는 게 좋을까요? 네, 기회가 된다면 첨삭은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읽히는지, 글의 의도는 잘 드러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도 여러 번 읽어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단
유료로 비싸게 첨삭을 받기도 하던데 정말 절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항공 서합률은 70에서 80% 이상이고 단지 자소서 때문에 서탈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대한항공의 자소서는 정돈된 글의 형식과 구조, 그리고 키워드와 스토리 라인만 잘 갖춰져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자소서 자체에만 들이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자소서 자체보다는 이력서 상의 스펙과 그리고 면접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런데 주변에 자소서 첨삭을 받을 만한 멘토라던가 선생님이 없다면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라던가 아니면 선배,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 자소서가 잘 읽히는지, 형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코멘트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항공사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두나요? 이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대한항공의 서합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대충 막 쓰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따라서 자소서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항공사에 대한 기업 분석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뉴스 기사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칼맨십은 뭔지, 홈페이지와 ESG 보고서 등을 찾아보면서 먼저 키워드를 추출을 해본 다음에 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본 후 그것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최근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등도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던가 VOC 수집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실제로 서비스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의 모든 항목을 대한항공과의 연관성을 두고 작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번 자소서 항목에서는 1번 정도는 대한항공과의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연결고리를 두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학생들이 자소서에 관련하여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자소서 관련하여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 서류 합격을 시작으로 최종 합격까지 꼭 이루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